시장이 조금씩 싸늘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어떤 키워드 주목하면서 또 시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시장이 보여준 모습,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키워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전장 키워드 펀치 2,500포인트 앞두고서 기관 매도 출회 지속. 이 부분은 직전에도 좀 점검을 해주셨던 부분이죠. 기관의 매도가 지속된다. 오늘도 조금 공격적으로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기관 쪽 매도 물량이 3,600억이나 되네요. 이 부분이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을까요? 네, 사실은 차익 매물이다 그러면 이 차익 매물은 오랫동안 나오는 매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잠깐 나올 때 차익 매물 출회 그러고요. 매수가 잠깐 일어날 때 이 저가 매력에 의한 반등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차익 매물 출회가 제가 이 차익 매물이란 단어를 굉장히 오래 쓰고 있어요. 지금 한 2주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차익 매물이 한 2주 가까이 이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차익 매물 치고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부담이죠. 우선 미국 시장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미국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좀 싼 게 아니라 좀 올라간 상태였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부담스럽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게 있었죠. 최근에 조정이 깊었던 게 이 알파벳 조정이 깊었는데 알파벳도 좀 빨리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상승이 큰 게 대표적으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작년에 하락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러면서 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에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데 사실은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파월 의장이 이 지표가 좋으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발언해줬으면 사실은 좀 더 올라갔겠죠. 근데 이 정도의 긍정적인 코멘트는 나오지 않고 연준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가기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국내로 와서 본다라면은 물론 미국보다는 국내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좀 더 싼데 원래도 아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밸류에이션이 좀 싼 편이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2,400선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줄어든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원래도 금융투자는 매매를 짧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더 짧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살 때 좀 강하게 사고요. 팔 때도 좀 강하게 팔면서 시세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주는 안 그래도 투신과 연기금의 매매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금융투자의 매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추세가 더 강해졌고 국내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2,450선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매물을 굉장히 좀 강하게 출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한 단기 매매가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아군으로 많이 평가받았던 외국인도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근데 외국인 매도보다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3,700억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기관이 판 게 3,800억이었는데 오늘은 1시간 지금 20분이 채 안 됐는데 3,700억 이상의 매물을 기관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금융투자의 매도가 사실은 단기적으로 한 1 안에는 끝날 걸로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그러면은 금융투자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을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라면 금융투자의 매도는 이제는 이제 거의 끝물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금융투자 매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2,500을 훌쩍 넘을 만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그런 지수가 이제는 2,500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도 매수가 일부 좀 들어가고 있는데 매도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죠. 미국 테슬라 영향으로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면은 은행주들 오늘 이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KB,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들로만 대표적으로는 수급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그 외에는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는 있지 않고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이제는 중국과 다시 한번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오늘 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좀 다시 한번 많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500이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가까워질 겁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하락한 뒤에 다시 2,500선이 가까워질 텐데, 그러면 또다시 지수의 탄력성 약화될 거고요. 또 차익 매물 또 한 번 또 나올 거고요. 뭐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2,500이 멀어졌으면은 대형주들 반도체 2차전지 좋고요. 2,500이 가까워지면 그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는 조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가 다소 좀 석연찮은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 하지만 또 사주는 쪽이 없어서 지수에 대한 큰 기대는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펀치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 볼 만한 오늘의 펀치, 리오프닝 관련주의 상승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또 이와 관련돼서 중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해제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반응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지속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일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워낙에 섹터가 다양해서 그 가운데서도 또 매력도를 비교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중국이 기대감이 많았는데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중국 비자 발급 이 코로나 한번 좀 무서웠죠. 굉장히 무서웠던 2020년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멈췄었다가 그러면서 다시 또 악화되는 게 아니냐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이에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국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된다라면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관련된 주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중국을 보면 이 보복 소비가 우리 국내와는 차원이 다른 급으로 일어나고 있죠. 춘절 때 정말 폭발적인 이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중국 내에서의 소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자 발급이 재개가 된다라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 관광객들이 많아지겠죠.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뭐 LCC도 그렇고요, 카지노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중국이 아직 본격적인 중국과의 여행이 왕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직 100%다 열린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일본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큰 중국이 이제는 제대로 열렸다라고 본다라면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오늘 주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승을 하는데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죠. 윗꼬리 달거나 혹은 마이너스 전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시장에 차익 매물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코스닥 중심으로 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와서 상승폭이 조금 미미한 부분들은 있지만 중국 관련한 종목들, 특히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강화가 됐고요. 미국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죠. 어제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실적 잘 나오면서 미국 증시 조정받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오프닝 주들은 시가총액이 50조, 100조 이렇게 큰 종목들이 아니라 10조 미만, 1조 미만의 종목들도 많죠. 이런 어떻게 보면 중형주의 윗 포지션이 많이 있거든요, 리오프닝 주들이.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2,500 가까이 가면 대형 많이 올라가기 쉽지 않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조금은 매력적인 자리, 조금은 초대형주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이다라는 점과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두 가지를 봤을 때 리오프닝 주들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오프닝 종목군들 관심 가져보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걸로 보세요? 게다가 3월 초에 양회도 있고 뭐 이런 부분까지도 보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네, 우선은 최소 3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 지수의 레벨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수의 레벨업을 하기에는 FOMC도 그렇고요, 파월 의장도 그렇고 부담스럽죠. 금리 하반기에 인하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내뱉는 순간 증시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고요.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 뒷감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인플레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몸을 사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지수는 어느 정도 묶여 있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계속적으로 중형주 혹은 소형주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는 건 리오프닝,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주들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개선 속도까지 본다라면은 적어도 뭐 더워지기 전 봄까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함께했습니다.